안녕하세요. 상호작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오조입니다. 목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목차는 순서대로 IoT 의료와 빅데이터, 의료 전망, 건축, XI 솔루션, 교육, 광고 순입니다. 첫 번째 목차인 의료 IoT와 빅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의료는 수많은 혁신적인 상호작용으로 더 나은 의료를 향해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료 IoT와 빅데이터는 혁신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료 분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IoT는 의료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빅데이터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 두 기술의 결합은 의료 분야에서 더 나은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기술의 각각의 장단점과 결합된 기술의 사용에 대한 필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IoT 기술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기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어 예방적인 의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자 집단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대량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기에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단과 기록, 생체 신호, 그리고 약물 복용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질병의 패턴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의료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며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등을 파악하고 질병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 IoT와 빅데이터 두 기술의 결합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로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IoT와 빅데이터의 상호작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의료 전문가들의 충분한 교육과 함께 의료 IoT와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 IoT와 빅데이터의 상호작용은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전망입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상호작용은 매우 다양하며 환자, 의료 전문가, 기술, 그리고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들이 의료 현장에서 도입되면서 상호작용은 더욱 다양해지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상호작용은 많은 혁신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전망 예시로는 원격 의료와 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 데이터 분석과 예측, 의료 교육 및 훈련 등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와 의료 서비스 개선 상호작용 기술은 원격 진료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면서도 의사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증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과 예측 상호작용 기술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질병 예방, 조기 진단, 치료 방법의 개인 맞춤화형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개인화된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및 훈련 상호작용 기술은 의료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터 훈련과 같은 기술은 의료 전문가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하고 임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 인구가 급증할 경우 미래 건축물의 배치를 고려해야 할 때 상호작용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해야 할 때에도 상호작용성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건축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플랫폼 중에는 줌이 있습니다. 줌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글 미트로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합니다. 겟더타운 또한 많이 이용하는데 롯데건설에서는 실제 건설 현장을 재현한 홍보 영상존을 가상현실 세계에 구축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 분야에서도 점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활용 전망으로 버넥트 엑셀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넥트 엑셀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엑셀 시뮬레이션 사례인데요. 스마트 시티와 버넥트 엑셀 기술이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로봇과 시민이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 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과정이 선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도시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형 로봇 중에서도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인 배송 로봇은 필수 로봇으로 꼽힙니다. 버넥트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해 배송 로봇을 3D로 모델링하고 도시 공간의 3D 데이터를 확보해 배송 시나리오를 기획했습니다. 버넥트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 테스트베드인 상암 DMC 지역을 대상으로 AR 및 VR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뮬레이션 및 로봇 성능을 예측했습니다. 버넥트는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공간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도해보기 어려운 방법을 사전에 시도해봄으로써 시뮬레이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핀란드의 교육입니다. 핀란드의 교육 개혁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학생 중심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교육 개혁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핀란드의 교육 체계는 교육 전문 용어와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인 ECIA 기술이 어린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앱을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먼저 ECIA 기술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ECIA NFT 플랫폼의 새로운 확장 버전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학습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미술과 교육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접근성과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용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속도와 편의에 따라 학습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와 테스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도를 측정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교과서, 학습 자료, 온라인 과정 등 다양한 학습 자원들을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분야입니다. 광고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 또는 정보를 미디어에 담아내는 것을 뜻하며 일종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부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서비스 이용 또는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목표로 광고를 사용합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전략을 짠 후 광고를 진행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활발한 모바일 광고 이외에도 5개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자전거 따릉이, 항공기 등 공공이용시설에도 광고를 하며 광고 활용 영역 범위를 넓혀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광고 사례로는 2021년 도미노 피자는 디센트럴랜드를 활용해 메타버스 안에서 암호화폐로 결제 시 실제 집으로 피자가 배달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가 노출되고 더욱 정교화돼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파생되는 1조 달러 이상의 잠재 시장에서 광고 영역이 40%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019년 루이비통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새로운 캡슐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속 캐릭터인 키아나의 프레스티지 스킨을 선보였고, 이어 실제로 착용이 가능한 기성복과 액세서리를 발표해 게임 속에서 명품을 저렴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유도 광고를 한 후 게임 스토리를 오프라인에 연결해 제품의 광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